광우그룹의 회장실은 언제나 정돈된 냉기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명의 회장은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앞에는 아들 강준호의 결혼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은행원과 결혼하겠다는 말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명희의 손끝이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멈춥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에는 서민가정 출신, 은행 창구 직원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를 젓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왜 이런 여자를 택했을까? 그녀의 낮은 중얼거림이 공기를 가릅니다. 조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명희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서류로는 부족해요. 직접 봐야겠어요. 조비서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희는 이미 결심이 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손가방을 꺼내며 옛날 구두를 신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화장을 지우고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엔 재벌 회장이 아니라 세상에 지친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 모습이라면 진심을 볼 수 있겠죠. 그녀는 집을 나서며 운전기사에게 하루 휴가를 주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하철 안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명희는 그 사실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회장님이라는 이름에 갇혀 살아온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죠.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오늘만큼은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하자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안에서는 점심 무렵에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직원들의 목소리가 바쁘게 얽혔죠. 그녀는 천천히 번호표를 뽑아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표정은 굳건했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그녀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다음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그 목소리가 뜻밖의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엔 단정한 제복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다가가며 주름진 손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서연의 눈빛을 향했습니다. 이 돈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서연은 놀라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함께 해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명희의 가슴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렇지, 이건 시작일 뿐이야. 시험은 이제부터야. 명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손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창구 너머로 진심을 확인하려는 눈빛으로 깊어졌습니다. 은행 안은 점심 무렵의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서연은 차분한 손놀림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단정했고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낡은 코트를 입은 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쥐어져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주변의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저분 냄새 좀 나지 않아? 왜 은행에까지 와서 저래? 경비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제지하려 하자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괜찮아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말에 경비원은 머뭇거리며 물러섰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의자를 내주며 말했다. 편하게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명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손에 쥔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통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서연은 천천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금액이 얼마든 고객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서류를 꺼내고 펜을 건넸습니다. 명희는 일부러 사인을 천천히 하며 서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고객 몇 명은 불편한 얼굴로 창구를 떠나갔고 한 중년 남성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사람까지 받으면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모든 분이 고객님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노부인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 오랜만이었죠. 서연은 명희의 손이 심하게 얼어있는 걸 보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담아 가져왔습니다. 손이 많이 차가우시네요. 이거 조금이라도 녹이세요. 명희는 당황스러워 눈을 피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받을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라니요. 고객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분이시잖아요. 그 대답에 명희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컵을 받으며 한 모금 삼켰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지나자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어렵게 살던 시절의 온기였죠. 서연은 통장을 정리해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통장은 고객님 이름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이며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1,000원 몇 장으로 만들어진 작은 종이 한 장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날이 많이 추워요. 조심히 가세요.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문 밖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서연의 미소가 보였고 그 모습이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명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그녀의 눈빛에 처음으로 미묘한 온기가 비쳤습니다. 며칠 뒤 은행의 오전 공기는 어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서류를 옮기고 복사기 소리와 고객의 발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서연의 마음속에는 전날 만난 노부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손끝의 상처,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잔상처럼 남아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다시 낯선 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카디건과 중절모, 손에는 헤어진 지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오셨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명희는 시선을 피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작고 떨리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실 신고를 하러 왔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서연은 즉시 단말기를 켜며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지갑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희는 일부러 애매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갈색 같기도 하고 검은색 같기도 하고 안에 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서연은 혼란스러운 설명에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잃어버리신 장소가 은행 근처라면
CCTV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꺼내 날짜와 시간, 특징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정말 짜증 한 번 안 내는구나. 잠시 후 조용하던 대기실 한쪽에서 고객의 항해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다른 창구는 다 끝났는데. 서연은 즉시 머리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곧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명희는 그 틈을 노려 괜히 나 때문에 피해보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척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요. 누구든지 불편하지 않게 도와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그 말에 명희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지갑 색깔을 다르게 말하며 서연의 반응을 살폈지만 여전히 친절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혹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라며 펜을 건넸습니다.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 엉뚱한 숫자를 적었습니다. 이 정도면 눈치챌 만한데 그녀의 눈이 매섭게 반짝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서연은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혹시 불편하실까 봐요. 잠시 앉아서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오며 노부인의 손에 건넸습니다. 명희는 눈을 피하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라고 속삭였습니다. 대접이라뇨?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명희의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손에 쥔 지갑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짜 상황을 만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양심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명희의 옆에 서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조용한 손놀림 속엔 책임감과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서는 순간 명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낡은 옷을 입은 노부인이 아니라 오래된 마음을 시험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 연극을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그런 사람인 걸까? 거리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코트 자락을 스쳤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집무실 창가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런 여자를 좋아했겠지. 명희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고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은행 창문을 스치며 유리 바닥 위에 이서연은 평소처럼 창구를 정리하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고객 대기표가 쌓이고 동료 직원들이 분주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검은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 급히 들어와 봉투 하나를 맡겼습니다. 잠시만 보관해 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서연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서랍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몇 분 후 봉투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점 전체가 술렁였고 감사팀의 호출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비서가 정장을 입고 나타나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그는 강우그룹의 비서였지만 이번엔 감사 담당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누가 봉투를 만졌습니까? 서연은 손을 들어 조용히 답했습니다. 제가 잠시 보관했습니다. 고객이 곧 온다고 해서요. 조비서는 눈썹을 찌푸리며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그게 규정 위반인 건 알고 있죠?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말에 명희는 멀리서 CCTV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조비서는 서연의 책상 위를 살피며 봉투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현금 봉투였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금액은 꽤 컸어요. 서연은 순간 놀랐지만 표정을 숨기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CCTV를 요청했고 직원들은 긴장한 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서연은 봉투를 올려두고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몰래 봉투를 집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모두가 탄성을 내뱉었고 서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비서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명희가 천천히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회장의 그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서연은 이상하게 낯이 익다고 느꼈습니다. 명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정직하네요. 그 말에 조비서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직접 오시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내가 보고 싶었어요. 명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처리했네요. 서연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몰려왔고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연이 재빨리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명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지고 직원들이 구급차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희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명희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명희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의 손끝에 미약한 체온이 전해졌고 은행의 소음이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오후 구급차의 사이렌이 울리며 명희의 마지막 시험은 끝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자 하얀 복도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손끝에 남은 온기를 잊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고객이라 생각했던 노부인이 구급차로 실려간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간호사가 환자 인적사항을 묻자 서연은 머뭇거렸습니다. 이름을 몰라요. 그냥 자주 오시던 분이었어요. 그때 병원 입구에서 낯익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조비서였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의 다급한 외침에 의료진이 곧바로 안내했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설마. 잠시 후 의사가 나와 안정이 됐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서연은 안도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침대에 누운 노부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놀랐어요. 명희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강준호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의 외침에 서연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보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말한 그 사람이구나.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서연입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명희는 서연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이 아니었네요. 서연은 눈을 깜빡이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명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당신을 시험했어요. 2번, 3번이나. 하지만 그때마다 진심이었죠. 그게 나를 바꿨습니다. 서연은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명희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아들과 서연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진짜 품격은 마음이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병실의 조명 아래 세 사람의 얼굴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서연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고 준호는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명희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젠 마음이 가볍네요. 나에게도 배울 게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연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사람을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조비서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 안엔 더 이상 말이 없었지만 따뜻한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세 사람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며칠이 지나 병원 복도에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윤명희는 회복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간호사는 그녀가 매일 산책을 하며 병동을 천천히 걷는다고 말했죠. 그날도 명희는 차분한 걸음으로 창문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님, 완전히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젠 그냥 명희라고 불러도 돼요. 나한텐 그게 더 자연스럽네요. 둘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날의 일이 기사로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이 시끄럽더군요. 하지만 다 지나갈 거예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저를 용서하신 건가요? 명희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라니요.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서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은행 본점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은행원 시험 사건 공식 입장 발표라는 자막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명희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려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성실함과 따뜻함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말에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서연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명희는 강우그룹 회의실에서 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민금융지원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름은 옹기재단으로 하죠. 임원들은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익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줄 차례예요. 그녀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재단에 함께 해줄 생각 있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보다 제자리에 남아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게 제 방식이에요. 결혼식 날 하얀 꽃잎이 교회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예식이었고 하객들의 웃음이 잔잔히 퍼졌습니다. 명희는 앞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이 신부로 걸어 들어오자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식이 끝난 뒤 조비서가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진짜 가족이 되셨네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네요.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 묵혀있던 후회가 눈물처럼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미소 속에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봄비가 잔잔히 내리던 어느 오후 강우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명희 회장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노트를 펼치고 조용히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명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강우그룹은 노숙인 복지재단 후원을 정식 안건으로 올립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이 소란해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수익성이 없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기부에 가깝습니다. 주주들이 반대할 겁니다. 또 다른 이가 덧붙였습니다. 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수익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기업으로 남을지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조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옹기재단의 첫 사업은 금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명희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노숙 상태에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 기초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행과 협력해 계좌를 만들고 저축을 돕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가 그 프로젝트를 맞나요? 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본인은 조용히 일하고 싶대요. 대신 제가 배운 걸 실천할 겁니다. 며칠 후 서연은 조용히 은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에도 봉사활동을 계속했고 아이들에게 금융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교실 안에는 따뜻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명희는 몰래 그곳을 찾아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칠판에 신뢰라고 적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아이는 결국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는구나. 명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며 조비서에게 말했다. 옹기재단의 첫 강연자로 그녀를 초대하세요. 조비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뒤 옹기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명희는 단상 위에 올라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걸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에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 뒤에서 서연이 등장해 청중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작은 경험을 나누러 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청중 속에서 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자부심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명희는 건물 로비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제 당신이 사람들의 길이 되겠네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 명희 어머님 덕분이죠. 명희는 살짝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말 듣기 좋네요. 두 사람은 잠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흐려진 하늘이 반짝이며 그들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시험과 오해가 아닌 신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봄의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오전, 윤명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끝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옹기재단의 새 회관이었습니다. 유리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밝은 목소리들이 반겼습니다. 복도 벽에는 커다란 문구가 걸려 있었죠. 진짜 부자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명희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제 그녀의 삶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던 그녀는 이제 마음을 나누는 일을 배우고 있었죠. 강당 안에서는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이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복장에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재단의 1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230명의 노숙인분들이 금융교육을 마치고 새 삶을 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고 그 소리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명희는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가 옆자리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명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은행에 들어섰던 날 구겨진 돈 몇 장을 내밀며 서연을 시험하던 자신의 손. 그리고 그날 받은 한 잔의 따뜻한 물. 그 작은 온기가 인생을 바꾼 시작이었음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명희는 손끝으로 의자 팔걸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날의 따뜻함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감사의 마음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이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명희가 다가갔습니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이에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지. 그녀의 말에 두 사람은 잠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봄바람이 은은히 불었습니다. 명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부끄럽지 않네요. 그녀의 미소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마치 한 편의 긴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조용히 빛났습니다.